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에 반가운 얼굴 박민영의 SNS 박민영입니다. 어려운 시장이 이어져요. 기분 나쁜 시장이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터키발 금융 리스크 이슈, 그리고 13년 만에 어닝 쇼크를 기록했다는 텐센트, 갖은 이유를 통해서 오늘 양지수 크게 밀리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오전장 분위기 너무나 참담했었죠. 그나마 낙폭을 조금 줄이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이게 또 어떻게 바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주식하는 분들 한눈에 알아볼 것 같아요. 한숨을 쉬고 있거나 아니면 점점 말을 잃어갑니다. 강제적인 무건 수행을 하게 되죠. 저는 시장을 이겨보고 싶었어요. 이기는 모습을 방송으로 딱 보여드리면서 와, 거봐,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런 걸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었는데 쉽지 않네요. 시장을 이길 힘도, 시장을 이길 돈도, 시장을 이길 멘탈도 되지 않는 최근인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순응하면서 전략을 세워가야겠죠. 그래도 저는 성격상 다시 다잡고 일어나는 걸 좋아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힘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바로 넬슨 만델라의 이야기인데요.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은 넘어지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는 데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방송 함께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고단하고 힘듭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넘어져 있는 게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손 같이 잡고 우리 함께 일어나 보죠. 힘을 내서 전략 정비하겠습니다. 화요일에 오늘 포트 변경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요일에 쉬지도 못했습니다. 열심히 고민해서 오늘 전략 변경 가지고 왔으니까요. 지금부터 함께 하시면서 이야기 풀어가시길 바랄게요. 박민영의 SNS 시작합니다. 힘들다고 포기하면 아마추어, 힘들고 어려움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내겠다 도전한다면 프로가 될 수 있겠죠. 프로가 되기 위한 도전은 계속됩니다. 박앵커의 올백입니다. 이렇게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멘탈 부여잡고 방송을 하려고 오는 저를 생각한다면 스스로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끝없이 시장과 종목에 대한 이슈를 찾고 있는 여러분 스스로를 조금 칭찬해 주시길 바랄게요. 이 두 분과 이야기 나누면서, 인사 나누면서 본격적인 시작해봐야겠죠. 박재영 차장님, 권홍섭 주임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뭔가 하루라도 좀 쉬어서 그런가 두 분이 목소리가 조금 더 밝아지신 느낌을 살짝 받았어요. 채팅창에도 반가운 분들이 많네요. 주총님도 컴백하셨어요. 저 더 예뻐지셨다고 얘기해 주시네요. 카라님도 민영님 마음고생 안 하시나 봐요. 저리 예쁠 수가. 여기 오시면 조명이 엄청나요. 조명 때문에 피부에 주름이나 잡티는 다 가려져서 이 조명 덕을 제가 좀 톡톡히 보는 것 같아요. 앞서서부터 거래소는 중국과 징글징글한 커플링이기 때문에 하는 이런 한숨 섞인 글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해 여러분의 고민 많으실 거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시장 얘기부터 조금 해보죠. 오늘 양지수 크게 밀려나고 있습니다. 박재영 차장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PBR 한 배선은 지지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는데 사실 지금 분위기상은 그 또한 지지될까라는 의문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네, 저희가 하루 쉬는 동안의 하락을 한꺼번에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터키 리스크도 있고, PBR 한 배를 조금 지지를 한번 기대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한 방에 또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낙폭을 빠르게 만회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 시장 개장이 되면서 낙폭을 좀 만회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어지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문제는요,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반도체 쪽을 팔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팔면 지수상으로는 답이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이게 조금 더 연장이 된다라고 한다면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가 다시 시작이 됐다라는 뉴스도 있었고, 지금 3분기부터는 그 코스닥 제약바이오 업체 조금 더 감사 보고서, 분기 보고서 이거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보겠다라는 정부 대책안이 나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약바이오가 그냥 전반적으로 다 급락하는 양상이었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 코스닥 시장을 조금 낙폭을 확대를 시켰는데 다행스럽게도 조금 반등이 나오네요. 전저점을 깨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며칠 좀 눈치 보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눈치를 좀 보면서 이거 저점 지킬 수 있나? 여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 발표는 잘 나왔는데 이게 뭐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 하잖아요. 수급이 깡패다라고. 외국인들이 우리 뭐 그렇게 좀 곱게 보지 않는 시각들이 뭐 특히 반도체나 네. IT 쪽에 있다라고 한다면 지수는 약간 좀 뭐 조심을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을 잘 좀 체크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2천억 정도 팔고 있네요. 낙폭이 좀 줄이고 있습니다만 개인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어서 정말 수급이 깡패다. 이런 깡패들 때문에 힘들다. 이런 생각이 살짝 들 정도로 마음이 그래요. 하지만 또 이 시기를 기회로 삼아보자라는 이들이 있더라고요. 많이 내려갔으니까 지금을 한번 저점 매수로 가보자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권주임님, 네, 삼성전자 지금 담아보는 거 어떨까요? 지금요. 네, 저는 적극적으로 반대예요? 예, 이거 뭐 분할적으로 매수를 하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앞으로 이제 그 실적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은 뭐 지수 연동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제 밀리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삼성전자의 투자 포인트는 일단 제일 큰 게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 기일이죠. 그에 따라서 이제 삼성전자가 180조를 투자하는 그런 좀 정치적인 모습들도 나타난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재용 선고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다면 아마 그때가 아마 9월에서 10월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삼성전자의 순환고리 출자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를 뭐 대량 매수를 한다는 뭐 그런 선언이라든지 아니면 경영복귀 선언 그때가 삼성전자의 매수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시총을 상위를 1, 2위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에 민감한 이런 그 종목들이 대거 또 연이어 하락할 수도 있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더 이제 정치적 이슈와 그리고 글로벌 경기에 대한 이슈 이 두 가지 포인트를 갖고 접근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그 전 밑에 가격이 한 42,200원 정도까지는 내려올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한 1차 분할 매수하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만약에 이제 그 뒤에 뭐 10월 정도께 중간 선거가 마무리되고 그리고 이재용 복귀 선언이 나온다면 삼성전자의 주가는 다시 한번 이제 우상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한 장기적으로 한 뭐 5년 내지 10년에 대한 안목으로 투자를 하신다면 이 회사가 뭐 배당 매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연간 한 10% 정도의 배당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보고서도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뭐 가격이 가장 이제 저렴한 구간에서 들어가서 한번 그런 배당 매력도 또 노려보는 것도 괜찮아 보이고요. 다만 지금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접근할 시점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42,000원 깜짝 놀랐습니다. 5만 원, 뭐 5만 2, 3천 원대 사신 분 개인 투자자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 아마 삼성전자를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마음고생하게 될 줄 아무도 모르셨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장에서도 IT 종목군들 심리 자체는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 생각나는 건 제 포트에 있는 IT 종목이 잘 있을까 이런 거 걱정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열어보겠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원익 IPS 일단 오늘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실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하이비전 시스템 15% 손실 중이고요. 원익 IPS 11%. 오늘 그나마 FNF 측에서 한 4% 정도 올라주면서 손실폭을 많이 줄여둔 상황입니다. 위에 세 종목 뭐 양호하다 볼 수 있고요. 아래 두 종목이 상당히 걱정되는 수준입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찾아봤어요. PER로 놓고 봤을 때 일주일 사이에 15%나 PER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PER 한 7.6배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재고 조정 영향이 컸고 기대감이 그래도 하반기에 조금 줄어들고 있다 뭐 이런 목소리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흔들렸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지 여전히 고민스럽긴 합니다. 권주임님, 네. 권주임님 하이비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십니까? 네, 우선적으로 지금 IT에 대한 업종 하락이 나타났기 때문에 뭐 회사로 자체로 보자면은 저는 이제 트리플 카메라에 대한 수요 급증 기대감 뭐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 거기에 가운데서도 이 회사가 거의 이제 독과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애플이라든지 그리고 갤럭시 10의 경우에 뭐 한 트리플 카메라 이렇게 좀 적용이 된다고 하면 이 회사에 대한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 이렇게 있을 수 있다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는 이제 그 지수 하락에 따른 이제
이제 수급으로 인해서 수급 부진으로 인해서 이제 하락을 계속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지금 이제 기로에 선택 기로에 와 있는데요. 여기 이제 13,500원 정도 이 정도를 종가에 이제 밀고 내려간다면 손절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겠고요. 그 밖에 이제 만약에 이제 이 회사가 아마 이제 9월 정도 되면 아이폰 출시가 되겠죠. 그때 이제 아이폰 출시에 대한 기대감만큼 이 회사가 주가가 한번 튕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아이폰 출시 공개까지는 보유 관점으로 보시고 가격적인 전략으로는 13,500원 밑에서는 종가 기준으로 손절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13,500원 저희가 손절 라인을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13,650원 정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이비전에 대해서 박 차장님께서는 매도 의견을 지난주 화요일에, 지난주가 아니죠. 지난 화요일에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여전히 그 의견을 고수하시는 거죠. 일단 뭐 손절가 왔으면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낫다라고 보고요. 이 하이비전 시스템은 장비 쪽이잖아요. 부품 쪽이 아니라. 지금 장비는 이미 다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2분기 실적이 좀 부진했다라는 것이 저는 좀 찝찝한 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추세가 조금 이제 무너져 보인다. 이거 누가 보더라도 여기서 여기까지는 상승 추세가 맞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되는 주가는 추세가 이거 단기 조정인가라고 보기에 눌림목인가라고 보기에는 너무 이제 부진한 움직임이거든요. 일단은 여기서 결정을 저는 이제 좀 해야 되는 부분이었다. 여기 횡보를 했는데 횡보하는 부분을 이탈을 했다. 밑으로 이탈했다라는 것은 사실 뭐 반대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기대를 했지만 그 부분이 아니고 거꾸로 갔다? 그러면 잘못을 인정을 해야죠.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조금 뭐 했어야 된다라는 의견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단은 뭐 13,500원을 우리가 이제 지지 라인으로 좀 봤었잖아요. 그러면 뭐 아직까지는 조금 구간상 여유가 조금은 있는 거니까 13,500원까지 한번 뭐 보고 그 밑으로 떨어지면 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일단 오늘 이 프로그램 끝나기 전까지 제가 이에 대한 결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채팅창에 지금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일단 미스터 윤님께서 박 차장님, 권주인님 말씀 주셨던 종목으로 수익 내고 나왔다고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려주고 계셔요. 앞서서 일돌님께서도 그렇고 신대양재지로 수익이 나셨대요. 두 분 다 긍정적인 의견들을 주셨어요. 그때 사실 때 저 좀 끌고 가주시지 여러분. 신대양재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운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보고 포트 종목 갈게요. LGU 플러스요. 아쉬워요. 박앵커의 매도 종목입니다. LGU 플러스 16,000원을 돌파했어요. 14,850원에 제가 팔았는데 팔고 나서 거의 하락하는 날이 거의 없었던 LGU 플러스. 권주임님 아쉬워요. 그 양태진 대리님께서 저를 경을 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그때 당시 이제 우리가 좋은 종목을 가지고 이제 한번 포트를 변경해보자라는 이제 취지에서 바꾼 거고요. LG 플러스의 경우에는 이제 8월에 이제 이번 주인가요? 다음 주 정도 이제 MSCI 선진국 편입 지수의 반영 여부가 이제 결정이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그런 기대감으로 조금 이제 신고가를 돌파를 하고 있다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좋은 의견보다는 좀 나쁜 의견들도 많죠. 정부의 계속적인 통신비 원가 공개에 대한 압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정부가 걸고 넘어진다면 LGU 플러스뿐만이 아니고 SK텔레콤까지 자칫 주가가 휘청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에도 작년에도 똑같은 이러한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LGU 플러스와 SK텔레콤은 연이어 하락을 했었고요. 그런 부분을 좀 투자할 때 참고를 하시면서 과거에 있었던 작년이죠. 2017년에 있었던 그런 행보를 봤을 때 그런 부분에서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내수 시장에 대해서 정부 압력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일단 보유 관점에서는 보유가 많겠지만 만약에 15,500원 정도 이탈을 하게 된다면 바로 이제 그
만약에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차익 실현을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LGU 플러스가 강하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좀 적절하게 전략을 주신 것 같아요. 권주임님 이야기도 여러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남자의 종목 가봐야겠죠. 많은 분들이 종목 기다리실 것 같아요. 열어봅니다. 오늘 박재영 사장님의 종목은요. S-오일 그리고 신대양재지 등장을 했어요. 앞서 익절을 하셨다, 차익 실현하셨다는 분들이 계셨는데 오늘 새롭게 종목으로 또 제시를 해주시네요. 권주임님의 종목은 신흥 SEC 그리고 노르페인트가 되겠습니다. S-오일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박 차장님? 3일간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상반기에는 정제 마진이 하락했는데 하반기에 들어서 조금 나아지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정유사들의 실적도 나쁘지 않았고요. S-오일 지금 괜찮을까요? 사면 이제 연말 배당까지 보고 가야 되는 거죠? 일단 뭐 분위기가 하반기에는 좀 더 좋아질 만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2분기 조금 우려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냥 잘 넘어갔어요. 일회성 수익도 있었고 일회성 비용도 있었습니다. 재고자산 평가, 유가가 오르다 보니까요. S-오일이 가지고 있던 이 기름 가치가 올라갔습니다. 재고자산 평가이익이 뭐 1,600억, 1,700억 이렇게 있을 것이다라고 봤는데 그렇게 나왔고요. 또 반대로 이제 원화 때문에 지금 원화 환차 손이 뭐 그 재고자산 평가 이익이 있은 것만큼 또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저쪽 뭐 엎어치고 매치고 해서 그냥 예상치만큼 실적이 나왔습니다. 2분기 실적을 잘 넘겼고요. 중요한 건 이제 3분기부터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정제 마진이 지금 V자형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한 6월까지 정제 마진이 엄청 많이 떨어져서 뭐 4불대 초반까지 떨어졌었는데 유가가 급격하게 오르다 보니까 뭐 정제 마진이 조금 부진했었고 근데 사우디에서 이 정제 마진 자기네들이 판매하는 유가에 붙여서 파는 그 가격을 올리다 보니까 정제 마진이 그때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V자형 반등을 줘서 원래 평균적으로 있었던 뭐 6, 7불 선을 이제 넘어서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하반기에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유업체는 제가 S-오일 들고 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게 수급상에 약간 문제가 있어요. 공급업체들은 사실 공급을 그렇게 많이 늘리지 않았거든요. 아시아 쪽에 정제 설비에 투자를 하는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공급은 크게 늘어날 요인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가을 되면요. 업체들의 정기 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동률이 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공급은 더 떨어지겠죠. 근데 수요가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요. 지금은 더워서 보일러 안 틀지만 4분기 되면 보일러 가동을 하게 되겠죠. 4분기, 1분기 되면 등경유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다가 재고까지도 뭐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어서 정제 마진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뭐 최근에 해상업체들이 배에 대해서도 연비를 뭐 환경 규제를 한다라고 하면서 벙커C를 사용하던 배들이 등경유를 이제 전환을 하려는 배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네. LPG 추진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도 수요가 많이 또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정제 마진도 늘어나고요. 공급 물량도 늘어날 겁니다. 이렇게 되면 S-오일의 실적은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최근에 정제 마진 V자형 반등하는 것만큼 주가도 V자형 반등을 하고 있어서요.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일돌님께서 S-오일 11만 5천 원에 지난번 추천 때 매수하셨다고 지금 계속해서 보유 중이시라고 수익 중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지난번 추천이 제 기억엔 6월 말경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S-오일 이야기 들어봤어요. 곧장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오늘 권주임님의 종목 신흥 SEC 5월 29일에 말씀하셨던 5월 말경에 이야기해 주셨던 종목이에요. 근데 2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았고요. 오늘장 급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때 못 사서 아쉽긴 하네요. 또 이것도. 아유, 근데 그때도 이제 샀었으면 계속적으로 고생을 좀 했나요? 뭐 47,000원까지 이제 갔다가 다시 한번 뭐 조정하고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뭐 장 흐름이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2차 전지와 관련된 영향으로 좀 지지부진하진 않았었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에 이제 실적이 확인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급등이 나왔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회사가 이제 그 2차 전지 핵심에 들어가는 안전 부품에 대해서 전문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력 제품들이 다 2차 전지의 폭발을 방지하는 핵심 안전장치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그런 2차 전지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거기에 대해서 동사의 부품들도 안전장치들도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주요 이제 글로벌 전기차 완성차 업체들 뭐 BMW라든지 폭스바겐 이쪽에서 이제 새롭게 진입을 함에 따라 주요 고객사인 삼성 SDI를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납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기차용 배터리 소재와 부품은 그 완성차 업체의 인증 과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신규 경쟁사,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동사의 앞으로의 그 사업 판로는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경쟁 기업으로는 이제 상하 프론테크하고 상신 EDP가 있는데요. 이런 중대형 2차 전지 아세이, 그러니까는 완성된 부품을 공급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부품별로 이렇게 만드는 것에 비해서 동사는 완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헝가리 공장을 이제 증설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완료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1단계, 2단계 다 증설을 다 확보하게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생산 풀캐파 수준은 한 1천억 정도의 수준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이제 그 올해 매출액은 한 133억 원. 197억 원 정도 이제 예상치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매출이 한 10배 이상 증가하는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는 현재는 굉장히 이제 매수를 해볼 만한 구간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 밖에도 이제 전기차 증산 이외에도 ESS 사업을 이제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주가가 한 번 더 리레이팅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뭐 수급상으로는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뭐 기관과 이제 순환매를 하면서 올리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수급적으로도 양호하고 그리고 기술적 분석사 121선을 지지하면서 이제 오르는 차트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약간 이제 이런 실적 모멘텀과 그리고 앞으로 헝가리 공장에 대한 가동률 그런 부분에서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흥 SAC도 그렇고요. 뭐 P&E 솔루션도 그렇고요. 확실히 2차 전지 쪽은 실적이 요즘 뒷받침이 되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주가 움직임 오늘 2차 전지 쪽에서 강하게 나타나는 일부 종목들 도드라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신흥 SEC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오늘 코너 속에 코너 하나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또 다른 분의 시각도 확인을 해볼 텐데요. 자, 곧장 만나봐야겠죠. 그레이트 투자 클럽의 최영동 팀장 연결해서 시장과 종목에 대한 의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터키가 미국의 관세 인상으로 맞불 작전을 내놨습니다. 결코 굽히지 않겠다라는 강한 의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을 또 자극할 수 있고 관련한 우려감이 번져나가고 있는데요. 현재 시장에 대해서 짧게 코멘트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현재 뭐 여러 가지 이제 적극적인 부분들이겠죠. 예, 그런 부분들이 좀 부딪히면서 다소 조금 불안정한 모습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안에 있는 내용들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터키 이제 디폴트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일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디폴트의 가능성은 아무래도 이제 높은 물가 상승률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터키의 CPI가 7월달 들어서 YOY 기준으로 15.8% 가량 이제 상승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리라화에 대한 이제 가치 절하 압력을 좀 가하던 중이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좀 불거지면서 통화 가치에 대한 하락 부분들이 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터키는 유로화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그에 따라서 내부적 요인으로 인한 뭐 디폴트 확률 자체는 상당 부분 좀 우려할 만하겠지만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부분들로 봤었을 때는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느냐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 이제 터키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지난 13일을 기점으로 해서 뭐 만기 지급 준비율을 250bp씩 좀 낮추면서 유동성을 좀 공고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리라에 대한 이제 안정 부분들은 뭐 조기에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에 따라서 시장에 대한 변동성 요인들은 분명히 좀 남아 있긴 하겠지만
과거에 보여줬던 전체적인 뭐 글로벌 금융 위기까지 좀 끌고 갈 수 있는 요인은 좀 제한적이지 않겠느냐는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시장 상당 부분 좀 크게 변동성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종목에 대한 움직임들도 마찬가지로 하향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뭐 단기적인 모멘텀들이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만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러한 부분들 이후에는 좀 안정적인 종목군들로 충분히 저가 메리트가 살아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좀 들어가 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굉장히 좀 단기간에 좀 높은 수익률을 발생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단기적 대응을 해볼 만한 종목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지만 그게 어떤 종목인지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혹시 이 팀장님께서 보고 계시는 그러한 종목이 예. 있다면 살짝 귀뜸을 주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전략에 맞춰서 종목을 좀 선별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성신양회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동사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시멘트 관련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대북과 관련된 내용들이 워낙 또 좋은 움직임들 또 온화한 움직임들이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편승을 해야 되는 게 일단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단기간에 수익을 뽑아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전략이지 않겠느냐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동사 같은 경우는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북주에 좀 편입이 돼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대북주들에 대한 상승 흐름에 연동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좀 보시게 되면은 동사 같은 경우는 일단은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2분기 실적에 대한 우호적인 부분들이 좀 나와줬고요. 그에 따라서 턴어라운드 포인트가 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좀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동사 같은 경우는 재무 구조가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차입금 기준으로 2017년도에 3,300억 정도였는데 2018년도에는 2,700억 정도로 좀 낮아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최근 들어서는 한라 앵컴이라는 좀 레미콘 지분 인수를 했다라는 보도들이 좀 나오면서 이러한 이제 재무 구조 개선에 대한 효과가 단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뭐 지금 자리에서는 모멘텀적인 부분들 그리고 재무적인 부분들을 토탈해봤을 때 상당히 좀 매력적으로 좀 보이지 않겠느냐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뭐 지금 가격대에서 매수가 좀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만약에 지금 가격대에서 매수가 좀 이루어지시게 되면은 60일선이 위에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다소 조금 불안정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방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현대 시멘트 같은 경우는 이미 60일선을 돌파한 이후에 직전 고점까지 좀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하부에 걸려 있는 종목군들도 마찬가지로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자리 정도에서 매수가 좀 이루어지게 되면요. 직전 고점인 것 같습니다. 한 14,000원대까지에 대한 1차적인 목표치 설정을 하셔서 단기적인 대응, 스윙적인 대응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뭐 손절 라인은 직전 저점인 것 같습니다. 한 9,600원에서 9,700원 정도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그 자리 정도에서는 충분히 대응할 수 있으시니까 좀 타이트하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성신양의 남은 시간 좀 끝까지 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셨네요. 그레이트 투자 클럽의 최영동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대북 관련한 남북 경협 관련한 종목들이 오늘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또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생각나는 종목이 대아TI입니다. 박 사장님, 일전에 저희 뭐 남북 경협 한참 이슈가 될 때 박 사장님께서 뭐 남북 경협주 굳이 투자를 해야 한다면 뭐 대장주 대아TI나 현대료템 이런 거 아니겠어? 라고 얘기하셨던 게 생각이 나서 친구가 물어보길래 박 차장님이 대장전 대아TI래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산 거예요. 그것도 바로 최근에 월요일에. 그래서 수익이 나고 있대요. 대아TI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축하드린다고. 다음에 식사라도 한번. 그러니까요. 타이밍이 잘 맞았어요. 그때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요. 이 대북주라는 것을 사실 분석이 어렵잖아요. 이거 뭘로 분석해요? 대아TI는 실적 계속 역성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맞아요. 뭐 철도 관련돼서 신호제어기 이런 거 뭐 하는데 어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 동북아 철도 공동체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철도 관련주들이 오늘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생각보다 대북주들이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이런 모멘텀이 한번 끝나면 한번 쫙 사그라들어야 되는데 워낙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지금 뭐 실적 봐서 뭐 하겠냐 이런 거나 하자라는 심리들이 시장에 많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뭐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대장주 해야죠. 뭐 부산산업 같은 종목들 이유 있어서 올라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남북 테마주 하면 뭐 대아TI, 부산산업 이런 이제 심리가 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놀 때는 대장주에서 놀아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대아TI에서 짤막하게 이야기 나눠봤고요. 시간이 훌쩍 갔네요. 다음 종목 곧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주임님의 종목이 노루페인트.
노르페인트가 굉장히 값이 쌌던 것 같은데 생각하면 차트 열어봤다가 뭐야 언제 이렇게 올랐어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노르페인트 상당히 요즘 최근에 그 흐름을 잘 타고 있다. 이런 그 글로벌 경기에 대한 민감도가 가장 좀 적지 않나 싶을 정도로 가고 있는데요. 일단 뭐 최근에 이제 업데이트된 상황을 보자면 2분기에 어느 정도 이제 실적이 전년비 대비해서 한 13% 정도 성장했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한 그 영업비 전년비가 증가한 원인이 뭐냐면 일단 여름 정도에 이제 그 차강 페인트라고 합니다. 그 열차단 페인트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 노르페인트가 개발한 에너지 절감형 옥상 방수 페인트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수혜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페인트의 경우에는 이제 그 조달청에 등록이 돼서 국공립 뭐 기관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이제 수요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에너지 절감 정책에 나서고 있는 바 이 회사가 가장 큰 수혜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건축물 온도를 내려주는 이 페인트가 뭐 에너지 세이버 쿨루프 수성, 뭐 에너지 세이버 우레탄, 온실 차광제, 막 이런 그 다양한 그 신제품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 과거에는 이제 폭염이 발생하면 에어컨을 튼다거나 물을 뿌리거나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정부의 에너지 절감 정책과 그리고 원자력에 대한 그 원자력 가동 중단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자연적으로 좀 친화적으로 건물에다가 이런 그 열차단 페인트를 이렇게 납품을 함으로써 그런 부분에서는 이 노르페인트가 가장 큰 수혜가 나타날 것이라 예상이 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도 지금 그 노르페인트와 함께 그 이런 그 쿨루프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이런 그 에너지 절감과 그리고 환경에 대한 민감한 그런 페인트들을 이 회사에서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밖에도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에너지, 그러니까 폭염에 의해서 도포형 차광제 매출이 2배가 증가했는데 이러한 이유가 뭐냐면 축사라든지 농지에서 사용하는 그 도료인데요. 뭐 에어컨을 틀 수가 없고 뭐 어떤 그 특별하게 뭐 물을 뿌리는 방법 외에는 없기 때문에 축사 위 지붕에다가 이런 도료를 차단을 해서 한 5도씨까지 내려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봤을 때는 이제 계절적 요인으로 뭐 다음 해에도 이러한 그 효과들이 나타날 것 같고요. 그런 흐름에서 계속적으로 실적도 호전적으로 바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이제 12,000원을 돌파한 흐름이 나타날 것 같고요. 그 밖에 이제 월봉으로 보자면 그 위에 상단 고점이 한 14,000원 정도에 이제 대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7.5m 가지고 한번 올라갈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재난 수준의 폭염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노르페인트의 도포용 차광제에 대해서 문의가 좀 많았다라고 합니다. 올해 이제 뭐 여름이 거의 끝나가고는 있습니다만 올해 학습 효과로 인해서 내년도 이 수요가 크게 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도 관련해서 비닐하우스, 온실 등에 많이 쓰이고 있다 이런 기사를 얼마 전에 접했던 기억이 납니다. 노르페인트 짚어봤고요. 시간이 없어서 곧장 박 차장님의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신대양제지 짤막하게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투자증권에서 많이 올랐으나 과도한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분석 리포트도 나왔고요. 말씀 주셨던 가격이 저희 한 7만 원이었고요. 지금 88,000원 넘어간 상황입니다. 오늘 뭐 수익 실현하셨던 분들도 계시고요. 지금도 괜찮다는 거예요? 뭐 제가 처음 가져올 때 7만 원에서 한 9만 원 정도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가지고 나왔었는데 네. 뭐 9만 원 다 왔죠. 그런데 실적을 보니까 9만 원은 안 될 것 같아요. 난 여전히 배고프다. 실적이 작년 대비해서 400% 이상 한 5배 정도 잘 나올 것이다라고 이제 저희 회사에서 실적을 어닝을 추정을 했는데 그거에 비해서도 40%가 더 잘 나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실적이 나왔어요. 380억이 나왔습니다. 우리 265억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어마어마하게 잘 나왔거든요. 그러면 실적 대비해서 엄청난 저평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PR로 보더라도 굉장히 싸고요.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전반적으로 업황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원지 관련돼서 매출 이익이 굉장히 좋았는데 중국에 여기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신대양제지의 수출 비중은 10%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만약에 수출 비중이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실적 훨씬 더 좋아질 수 있고요. 만약에 신대양제지 같은 업체들이 중국에 수출을 한다 그러면 국내에 또 수요가 공급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국내 가격이 또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지금 초입 단계다라고 보고요. 정말 이제 조정을 잘 받고 다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전고점 돌파도 무난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대양재지 지금도 괜찮다라고 의견을 주셨네요. 각각의 종목을 다 들었습니다. 어김없이 음악이 나오네요. 저에겐 또 결정의 순간이 주어지고 있는데요. 하이비전 시스템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습니다. 일단 PER 하락률도 상당히 높았고 저평가되어 있다 생각이 들고 하지만 딱히 지금 당장의 모멘텀은 없고 저를 갈등하게 하는 요소들이 많은데요. 하이비전 일단 저희가 13,500원 정도로 손절 라인을 잡아뒀었던 상황입니다. 현재 13,750원. 오늘장 하락했다면 가차없이 팔았을 텐데 조금의 고민을 주는 소폭의 반등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고민스럽네요. 그런데요. 오늘 포트에서는 변화를 주지 않겠습니다. 왜 팔지 않느냐라고도 얘기하시는데 가격 라인 잡아놓은 거 상황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고 싶은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오늘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지금 당장 손이 나가는 종목도 저한테는 없었어요. 제가 또 잘못 보는 거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비전 조금 기다려 볼 거예요. 내일 상황을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종목 같이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저와 함께 다양한 의견들, 고민의 내용들 같이 이야기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 차장님, 결국에 안 판다고 또 뭐라 하시려고요? 아니요. 표정이 안 좋으시대요. 내일 금요일이어서. 네. 내일도 그 민영 앵커 어머니 판단이 오를지 네. 궁금하네요. 저 벌써부터. 엄마한테 전화를 좀 해볼게요. 오늘 방송 끝나고. 시간 되면 전화 연결 한번. 네. 저희 엄마 또 한성격 하셔가지고 굉장히 방송 재미는 주실 것 같네요. 건주임님, 괜찮죠? 저희 13,500원까지는 볼게요. 네, 일단 보시고 또 내일 또 장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미지수겠지만 이런 좀 가격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여기 좀 지지를 해서 약간 좀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좀 기대를 해볼만 하지 않을까. 좀 그래서 오늘 포트 변경상 그래도 아까보다 100원이 올랐네요. 그래서 조금 보다가 내일 정도 금요일에 또 다시 한번 보는 그렇게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간 여유가 있네요. 저희가 매매를 하지 않아서 여유가 있어서 두 분께 한 종목씩 질문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노리고 시간을 비운 건 아니고요. 권주임님께는 LG이노텍 그리고 박 차장님께는 그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보고자 합니다. 시청자 궁금주예요. 사실 대상을 저희 시간대 얘기가 나왔을 때 같이 매수하셨다고 해요. 대상에 대해서 전략 좀 알려주세요. 라고 왔네요, 박 차장님. 제가 대상은 실적을 확인을 못했는데 실적이 아마 좋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오르는 거겠죠? 일단은 이제 분위기를 조금 탄 것 같아요. 분위기를 네. 좀 탄 것 같습니다. 지금 국제곡물 가격도 사실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긴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국제곡물 가격이 하락하면서 대상의 하락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두니 옥수수니 이제 중국이랑 무역 전쟁하면서 너희 거 수입 안 해. 중국이 미국한테 너희 거 수입 안 해라고 하면서 빠지긴 했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대안이 없을 거예요. 미국이 거의 대부분 생산하고 있는데 수입을 안 한다고?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대두 가격도 다시 반등을 했고요. 그러면 라이신 쪽의 실적이 계속 좀 좋을 가능성이 있어서 오늘 반등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강한 지지 라인을 확인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어서 24,000원 확인하고 지금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어서 박스권 트레이딩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24,000원, 29,000원 요 사이 트레이딩도 가능한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맨 럭키님께서 앞서 올려주셨었죠. 그리고 앞서 가을여행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종목 LG이노텍에 대한 전략이 궁금하다 하셨어요. 권주임님 짤막하게 부탁드릴게요. 아무래도 이제 LG이노텍의 경우에도 IT 업체다 보니까 그런 수급 영향으로 밀리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은 이제 예상 외로 적자로 생각을 했었는데 굉장히 이제 200원 정도의 영업이익이 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고무적이었다.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제 8월 1일 이후에 계속적으로 그 IT에 대한 셀 레포트가 나오고 그로 인해서 LG이노텍 주가도 흘러내렸다. 그러나 이제 다만 이 회사의 3D 센싱 모듈과 관련돼서는 애플의 탑재가 뭐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동사의 수혜가 가장 클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은 이제 120일선을 깨는지 아닌지를 좀 확인을 하시고 14만 원이 깨진다고 하면 이제는 관망을 하셔야 된다. 그러나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로 갈수록 더 좋아지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계속 보유 관점이고 올라간다면 17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LG이노텍 들고 계신 가을 여행님께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상 그래프 좋아 보인다, 좋다라는 이야기들 많으신데요. 대상 보유하신 맨 럭키님 부럽습니다. 오늘 10% 급등 26,800원. 와우, 좋으시겠어요? LG이노텍까지 항상 저희가 짚어봤고요. 그 밖의 종목들에 대해서는 오늘 시간이 이제 딱 끝내야 될 올백 시간 마무리 지어야 될 타이밍이라 내일 시간이 허락한다면 또 추가적인 이야기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대본도 없이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이러한 모든 상담들을 적극적으로 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두 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권홍섭 주임님, 박재영 차장님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